1. 사업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인지하라. 여러 사람에게 사업에 관한 조언을 듣고 사업 관련 도서를 아무리 많이 찾아 읽어도 사업을 할 때 오는 고통을 실제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육아를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아이를 키운다는 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새로운 생명에 대한 기대와 사랑스럽기만 한 아이만을 생각하지만 실제 육아는 마냥 행복하고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준비 없이 시작하는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그들은 사업이 전부 자기 뜻대로 될 것이라며 자만하고 앞으로 닥칠 문제에 대해 전혀 대비하지 않은 채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업은 마음처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준비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닥쳐오는 고통과 고난을 직접 체험하는 순간 크게 놀라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은 역시 위험한 것이라며 사업에 대해 안 좋은 편견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사업은 아이를 키우듯이 해야 합니다. 매일 매시간 자신의 모든 시간을 사업에 쏟아붓고 아이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울면 당장 일어나 돌봐줘야 하는 것처럼 사업도 항상 아이처럼 돌봐줘야 합니다. 2.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창출하느냐의 문제다. 사업이 성공하려면 가치 창출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가 한정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한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한 명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피자 한 조각을 다른 사람이 먹으면 더 이상 자신이 먹을 피자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부자들을 싫어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대기업이나 선택받은 상위 1%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몫까지 전부 뺏어가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피자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자 한 판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창시자 제프 베조스나 스티브 잡스가 엄청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남아있는 피자에 집중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피자를 만들어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창출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피자 한 조각을 먹을 수 있을지, 지금 가면 누가 먹어버리진 않았을지 주저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피자를 만들 수 있을까에 집중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성공의 부산물인 돈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입니다. 3. 성장은 이자와 같아서 복리로 불어난다. 가난한 사람은 눈앞의 작은 돈에만 급급하고 사소한 것에 매달려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멀리 보며 순간의 돈보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프 올손의 미묘한 책이라는 책에선 대단한 성공에서 대단한 결과물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성과들이 점차 눈덩이처럼 쌓여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집이 계속 깨끗하려면 한 번의 대청소가 아니라 적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청소를 하는 것이 깨끗한 집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불을 쌓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한 번 매출이 크게 발생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과들을 꾸준히 만들어내고 그 효과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듯 계속 반복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모든 성공은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장기적인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조금씩 실천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쌓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4. 돈보다 비즈니스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당신의 사업은 고객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강한 애정을 느끼는 브랜드가 있고 기꺼이 그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합니다. 당신이 만들 무언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 판매가 아닌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간혹 가볍게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의 크기를 너무 작게만 생각합니다. 단순히 부업 개념으로 작은 부수입만을 원하고 순간에 푼돈만 바랄 뿐 자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크게 확장되고 커질 수 있는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단지 제품 몇 개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내면 스스로 계속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으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대형 브랜드들에게 당신의 브랜드를 거액에 매각하여 경제적 자유를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5. 동업할 땐 자신과 동업자의 성향을 먼저 확인해라. 사업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 비저너리와 그 아이디어를 묵묵히 실천해 나가며 현실적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빌더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감정적인 비저너리는 대담한 결정을 내리거나 남을 설득시키는 데 뛰어나지만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거나 꼼꼼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약합니다. 반대로 빌더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실행력은 없지만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고 꼼꼼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파트너의 성향이 같다면 둘 중 한 명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각자가 서로 다르게 사업에 기여해야 합니다. 한 명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 한 명은 그 아이디어를 실현화해야 합니다. 최고의 동업자는 50대 50이 아니라 100대 100이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꼼꼼하고 체계적인 사람은
정신없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저 생각만 하느라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며,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지나치게 낙천적인 사람은 실제로 행동하는 빌더가 없다면 막연한 아이디어만 내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할 것입니다. 6.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 사업을 도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업은 도박이 아닙니다. 사업은 도박과 달리 사업이라는 게임을 계속한다면 언젠가는 승리합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몇 개월 단위가 아니라 몇 년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갖고 있는 돈을 테이블 위에 오래 둘수록 가져가는 이익이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고 그 수익을 본인이 전부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 1년간은 사업에서 나는 이익을 다시 사업에 재투자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아주 적은 보수를 받으며 일하고 한 푼이라도 수익이 생기면 비즈니스에 오롯이 재투자해야 합니다.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이 시간을 잘 견뎌내어 당신이 없어도 자동화가 되는 비즈니스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당신은 드디어 부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이룰 때까지 인사이트 드림이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